2021년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 온라인 설명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라인 설명회 사를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실시간으로 사전 설명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이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2021년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AI 기반 혁신적 문제 해결 기법 방식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겨루는 AI 해커톤 대회와 스마트농업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 아이디어 기획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경진대회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스마트 농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 AI 관련 활용 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련 기술 발전과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는 각 분야별로 예선과 본선을 통해 총 8개 수상팀을 선발하고 수상팀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스마트 농업 부트캠프 행사 운영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분야의 사업화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회 시작에 앞서서 참가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명회가 예선과 본선 대회의 문제, 평가 지표, 규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가 끝나고 10월 5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목요일까지 각 분야별 예선이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후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32개 팀에 대해서는 10월 8일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 smartfarm.aiconnect.kr Q&A 창에 별도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사전 설명회 영상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과 대회 홈페이지에도 별도 게재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김태환 본부장님 인사 말씀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식융합본부장 김태환입니다. 올해 첫 번째 개최되는 2021년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등이 팀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겨루고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창의적이고 기술력이 우수한 스마트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문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술을 실제 농업 서비스에 적용해보는 등 지속적인 사업화 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대회는 각 분야별 대상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을, 우수상과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농정원상을 수여하는 등 8팀을 선발하여 총 2,800만 원의 수상금을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과 관련하여 좋은 경험을 쌓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감사드리며 농정원은 공정한 경진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본부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의 진심 어린 응원과 그 마음이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회 개요와 행사 내용 설명 그리고 대회 종료 이후 후속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의 정원경 대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 담당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원경 대리입니다.
본 대회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농업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업과 관련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추후 수상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농업 전문가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본 대회는 총 상금 2,800만 원과 농식품부 장관상, 농정원장상을 포상하며 수상팀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후속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본 경진대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관련 과제에 대한 모델을 구현하는 AI 해커톤 분야와 스마트 농업 빅데이터 AI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 아이디어 또는 사업화 BM을 기획하는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구성이 되며 예선 대회에서는 참가팀의 역량 확인을 위해 AI 알고리즘 경험 및 제출된 아이디어 기획서를 사전에 섭외된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하며 각 AI 해커톤 20팀, 아이디어 기획 12팀, 총 32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본선 대회 기간에는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분야 AI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회 성과와 응모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AI 해커톤 참가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동일 스펙의 팀별 GPU를 제공받게 되며 아이디어 기획은 본선 대회 기간 중 제출된 아이디어 기획서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데 본선에서는 각 분야별 4팀, 총 8개 팀을 시상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30일까지 경진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예선대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인 10월 8일 본선 진출 32개 팀에 대한 예선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이후 10월 12일부터 약 4주간 본선대회 및 사후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본선 진출팀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분야 AI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과 수요조사를 통한 희망팀 대상의 멘토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선 대회는 다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팀별 GPU 할당 및 사전 환경을 설명하는 사전 준비 단계로 10월 18일부터 19일 2일간 진행이 되며 10월 19일부터 20일에는 2단계인 AI 모델링 학습법 교육 및 테스트 운영을 하는 교육 멘토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 10월 21일부터 열흘간 본격적인 모델 학습 및 해커톤 본선을 진행하며 11월 4일부터 4일간의 사후 검증을 통해 수상팀 최종 8팀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입니다. 시상식의 경우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맞춰 오프라인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수상팀 대상으로는 추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 스마트 농업 부트캠프 행사 등의 후속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은경 대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회 홈페이지 smartfarm.aiconnect.kr 이 대회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개발을 겨루는 AI 해커톤 대회, 그리고 인공지능과 스마트 농업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선 본선에 대한 문제, 데이터, 평가 지표 등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운영사인 마인드앤컴퍼니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앤컴퍼니 이영수 상무입니다. AI 해커톤 대회와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해커톤은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주어진 스마트 농업 관련 문제 해결하는 분야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과제 신청과 참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신 참가팀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을 진행하며
총 본선 진출 20개 팀을 선발합니다. 예선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대 20팀을 선발하는데, 정성평가는 제출된 참가 신청서에 대해 참가팀 역량을 확인하고, 정량평가는 모델 개발에 대한 리더보드 순위에 기반합니다. 예선전과 본선 문제는 이미지 문제로 출제되며 문제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이후에 차주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결과는 10월 8일 발표되며 20인 내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본선 진행 예정입니다. 본선은 이 두 문제로 진행되며 합산을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본선의 경우 제출 결과물에 대하여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위권 팀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는 11월 9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11일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진행권에 대해서는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AI 해커톤 예선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예선 문제는 토마토 잎사귀 병충해 분류 모델로 참가자의 인공지능 개발 역량 파악이 목적입니다. 이 문제는 토마토 잎사귀가 촬영된 이미지를 보고 표면에 발현되는 증상을 파악하여 병충해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의 종류로는 노궁해, 담배 가루이 등 총 10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10가지 클래스 중 적절한 병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인풋으로 토마토 잎사귀 이미지를 모델에 넣으면 아웃풋으로 병충해 종류를 출력하면 됩니다. 학습 데이터인 트레인셋은 이미지 약 14,00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를 위한 테스트 셋은 약 3,500장입니다. 이미지 예시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평가 지표는 애큐러시로 전체 샘플 중에 모델이 올바로 분류한 샘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선 문제의 데이터셋의 상세한 구성을 살펴보면 제공되는 트레인 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이 10가지 병명, 코드별로 각 디렉토리가 존재하며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각 디렉토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테스트 데이터는 평가를 위한 데이터이므로 병별로 디렉토리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모든 이미지가 한 디렉토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명 코드는 그림 2를 참고하시면 되고 트레인셋의 분포는 그림 3을 보시면 됩니다. 예선 평가 후 선정된 본선 참가 20팀 대상으로 본선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선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과와 배 작물에 대한 과수 화상병을 진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치료 불가능한 과수 화상병과 기타 질병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입력으로 사과, 배 작물에 대한 이미지를 입력받아 질병 종류를 출력하면 됩니다. 질병의 종류는 정상, 과수 화상병, 그리고 5가지의 기타 질병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7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트레인셋은 약 7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스트는 약 7,000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매크로 F1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세부 사항들은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선 두 번째 문제는 고추, 배추, 벼 작물에 존재하는 해충의 종류와 이치를 검출하는 문제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로 잘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모델의 입력으로 해충을 입력받아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해충의 종류와 이치 박스를 출력해야 합니다. 트레인셋으로 약 3만 장의 데이터가 존재하며 테스트는 약 5,000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바운딩 박스 형태의 정답이 네이블로 제공됩니다. 평가 지표는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MAP로 평가하며 IOU 0.5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선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정량평가는 대회 기간에는 퍼블릭 리더보드로 평가되며 대회 종료 후에 프라이빗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점수는 퍼블릭 결과와 프라이빗 결과를 비율에 맞춰 합산하여 계산될 예정입니다. 퍼블릭은 전체 데이터의 30%, 프라이빗은 전체 데이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AI, 농업, 사업 전문가에 의해서 AI 해커톤 대회 신청서를 기준으로 정성평가할 예정입니다. 최종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상위 20팀을 선발합니다. 21년 10월 14일 대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아이디어 기획 대회는 스마트 농업의 빅데이터와 AI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 솔루션 아이디어 또는 사업화 BM을 기획하는 대회입니다. 스마트 농업 및 스마트팜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 예를 들어 AI 허브나 스마트팜 코리아 내 빅데이터, 개방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및 사업 기획을 하는 것으로 예선의 경우 운영사 플랫폼에 제시된 한글 파일 양식에 맞춰 20장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그림이나 도표 등은 삽입 가능합니다. 제출된 기획서는 예부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성, 우수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를 하며 기본 양식에 작성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가이드에 맞게 작성 및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공지능과 스마트 농업에 대한 결합과 아이디어 및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이후 예선 기간에 HWP로 아이디어 기획서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본선 발표는 11월 3일이며 PPT 20장 이내로 요약하여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선 이전에 참가팀별로 별도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선 결과 발표는 11월 9일 진행되며 11월 11일 AI 해커톤 분야와 동일하게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선은 제출된 한글 파일 20장 내의 아이디어 기획서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I 및 스마트팜 전문가와 함께 평가 진행 예정이며 평가 항목은 창의성, 우수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어진 양식 및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선은 11월 3일 발표 평가로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PPT로 진행되며 20장 내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선 발표 평가는 팀당 15분 발표, 15분 Q&A로 진행됩니다. 본선 발표 전까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본선 대상자 중심으로 별도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됩니다. 평가는 예부 AI 및 스마트팜 전문가와 함께 창의성, 우수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적정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회 분야별 설명 및 평가 방법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대회 규정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인젠컴퍼니의 김선일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 및 대회 규정 설명을 맡은 마인젠컴퍼니의 김선일 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참여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smartfarm.aiConnect.kr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회원가입을 이제 해주셨을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가입을 하실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참가자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본인 인증을 마치신 후에 이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팀원 중에서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운영진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선 시작 전에 혹시나 이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회 탭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회 탭 같은 경우는 대회를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전달해주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기본 기능이 있겠고요. 대회 개요는 대회 개괄적인 설명이 들어간 페이지고, 그리고 이제 과제 목록은 대회 내 진행되는 과제들을 리스트 정리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대회 전체 일정이 확인 가능한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 문의와 과제 문의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대회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회 운영이나 뭐 참가팀이나 혹은 이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대회 문의 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구성 페이지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팀을 다 구성을 하셨겠지만 그 팀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팀장 및 팀 정보 그리고 이제 팀원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팀을 깜빡하고 구성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선 시작 전까지 저희 운영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회 규정 및 운영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제 규정 탭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대회 공지라든지 대회 규정이라든지 혹은 대회 안내 사항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과제 참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과제 목록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과제 목록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각 예선 문제가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예선 문제에 대한 그 정보들을 요약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참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나 이제 대회 참여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회 운영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운영 문의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과제 참여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제 참여가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도 이제 대회 운영 사무국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제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과제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탭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과제 참여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해당 과제에 참여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도 과제 참여가 인정되고 결과 제출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제 탭을 보시면은 크게 여기도 6가지 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제 개요 탭이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제한사항, 그리고 이제 평가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탭인데요. 이건 AI 해커톤에 한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선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선 데이터도 공개가 될 텐데, 이 데이터 탭을 통해 가지고 예선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시작일 날 아침 10시에 이제 데이터 탭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예선 문제에 대한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드 공유 페이지고요. 여기는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과제 문의 게시판이 되겠는데요. 과제 문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나 혹은 데이터에 대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못된 오류가 있다라고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과제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1일 이내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이 제출한 결과에 대한 순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제출 페이지인데요. 이제 AI 해커톤인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CSV 파일 형태로 이제 결과를 제출을 하실 텐데 그 결과를 제출하기 위한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팀별로 혹은 이제 개인별로 제출한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간단하게 이제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는 이제 경진대회에 대한 상세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세 규정 같은 부분은 이제 대회 탭에 이제 대회의 규정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팀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회 참가자는 한 개 팀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팀원이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개의 팀은 이제 최대 4명까지 팀원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단독 참가자인 경우에는 1인 팀으로 취급을 해서 팀 관련 규정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대회는 이제 총 예선을 이제 아이디어 기획 부분이랑 해커톤 분야 합쳐서 이제 32개 팀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이디어 기획 부분은 이제 최대 12팀, 그리고 이제 그 AI 해커톤 같은 경우는 20팀이 이제 예선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과제 참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AI 해커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량평가와 서류평가에서 얻은 상위 20팀에 대해서 결선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선대회는 이제 2개의 과제를 수행을 하며, 그리고 평가는 이제 2개의 과제별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지급된 점수의 합산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제에 참여한 팀은 해당 과제별로 설명된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과제별로 제시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과제별로 각각 제한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제별 제한 사항을 꼭 따라달라라는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AI 해커톤의 경우 이제 니아 AI 데이터셋 구축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에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 대해서 이제 참가 규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이디어 기획서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기획서를 제출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1차는 서류평가로 진행이 되고, 이제 평가 점수 상위 12개 팀에 대해서 본선 진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AI 해커톤을 진행하는 20팀에 대해서는 GPU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성능 GPU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환경, 이제 주피터 랩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걸 좀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독자적으로 조금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이썬만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이제 편하신 경우에는 주피터 랩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개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찌됐든 서버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서버 설정, 세팅하는 기간 동안 이제 각자 팀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명령어를 사용한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라든지 혹은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미리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팀 재량에 맡기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서버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분투 18.04 버전이고, 파이썬은 3.8.5, 그리고 파이토치는 1.7.1, 그리고 GPU 드라이버는 455.32.00 버전이고, 쿠든 같은 경우에는 7.6.5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본선에 진출하신 팀들 경우에는 이제 미리 좀 이거를 인지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선이든 본선이든 이제 파이토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재현성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파이토치로 했을 경우에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파이토치로만 이제 프레임워크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개별 환경이나 프레임워크 설치 및 사용 시 이제 어떻게 보면 팀별로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개발 환경에 설치를 많이 해주실 텐데요. 그 과정이나 혹은 그 결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리고 재현성이나 시간 손실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모델 작성 및 베이스라인 코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참가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최 측이 제공한 데이터 외에 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진대회다 보니까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프리트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용을 해서 웨이트 값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이제 경진대회를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데이터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거나 대여하거나 판매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는 경진대회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베이스라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용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선에 제공되는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몰되실 게 아니라 베이스라인 코드를 그냥 참고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경진대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를 이제 자신이 임의적으로 이제 수정하거나 혹은 이제 튜닝을 해갖고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델의 주석이나 코드 같은 경우는 UTF-8로 인코딩을 해갖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그리고 혹은 이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학습 및 추론, 검증이 이루어지는 AI 모델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I 해커톤 분야에 한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권에 입상하신 팀, 그러니까 본선 순위권에 입상하신 팀에 대해서 이제 재현 가능한 코드 한 부랑 그리고 학습된 가중치 파일 한 부, 그리고 결과 파일 한 부, 그리고 코드 설명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으로 엮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우수한 팀에 대해서 재현성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제출해 주신 코드에 기반을 해서 이제 재현성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재현성이 이루어졌을 때 어찌됐든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재현성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재현성의 경우에는 리더보드와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드라든지 얼리 스타핑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설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결과는 결과 파일을 수실한 그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할 예정이고요. 어찌됐든 수신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그 서버에 남아있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제출 결과를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출 시간 혹은 이제 파일 업로드 되어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 시간이 저희가 제공한 이제 데드라인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수신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별도의 프로그램 또는 이제 도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저희가 추론을 돌렸을 때 바로 결과값이 떨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제출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파이토치라고 하는 제한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출된 양식에 따라서 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양식의 미준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불이익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학습 코드와 추론 코드를 모두 포함을 해갖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이제 코드 그 설명 자료를 요청을 드릴 텐데, 그때는 어찌됐든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가독성 있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재현성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미리 좀 자세하게 설명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전에 경진대회 진행했던 이제 경험을 비로소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참가팀들이 이제 코드나 혹은 모델을 제출할 때 버전 관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제출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버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과제별로 이제 지정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매겨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위는 리더보드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 대회의 경우에는 동점자의 경우에는 동점 순위까지 이제 본선 대회에 참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2가 51%의 이제 정확도를 보였다. 근데 21등 같은 경우에도 51%의 정확도를 동일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21등까지 본선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본선 대회 평가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2개의 문제에 대해서 순위별 가중치 점수로 좀 환산해가지고 점수 합산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된 결과를 통해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별 리더보드 내에 이제 제출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선등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에 한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해커톤 이제 결과 제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이랑 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제 대회 종료 시점에 이제 이용 쏠림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종료일 당일 오전 혹은 전날 혹은 저녁에 미리 조금 제출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자 증가로 인해서 네트워크 속도 저하로 인한 미제출에 대해서는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시스템 장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경우를 이제 캡처를 해갖고 보내주시던지, 혹은 이제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만 이제 캡처본이나 혹은 해당 시스템 장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 제출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제출 경우에는 이제 시간당 팀별로 1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총 1일에 한해서는 이제 24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해서 결과 제출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기획서 작성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제 양식 미준수라든지 해당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구글 폼을 이용을 해갖고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운영사의 안내 없이 외부로 제출하거나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결과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회 종료 시점에 혹시나 이제 구글 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버 네트워크 증가로 인해 갖고 혹시나 그 제출이 안 되는 경우나
혹은 이제 사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용량이 커갖고 업로드가 제 시간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한 이제 당일 오전이나 혹은 전날 미리 제출을 해주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 내 제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시간이 로그가 찍히게 되는데 그 시간을 중심으로 이제 제출을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공 데이터나 혹은 스마트팜 코리아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명이나 이제 컬럼명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끌어오시는 경우에 한해서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떤 컬럼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할지 등에 이제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평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선전 같은 경우는 12팀에 대해서 이제 본선 진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모두 이제 본선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선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HWP 파일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AI 전문가나 스마트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을 때 총 점수 80점 이하에 대해서는 평가 미자격 팀으로 분류를 해서 탈락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세하고 좀 전문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회에서 혹시나 이제 발표까지도 이루어졌는데 대회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선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최종 대회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선도 최대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규정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대회 운영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진대회는 어찌됐든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상위 4팀에 대해서 상장과 상금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회 종료 이후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갖고 맞춤형 후속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1위 팀에 대해서는 농식품 장관상이 지급이 되고요. 2위부터 4위 팀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장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승자나 혹은 이제 기관장상 수상한 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운영사 혹은 기관에서 별도로 코드나 아이디어가 공개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부정행위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부정참가 또는 부정행위 및 부정제출로 인해서 이제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순위와 무관하게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상금에 대해서도 이제 배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사용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출하거나 혹은 허위 사실, 이제 대회에 관련돼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받거나 부정행위로 규정을 해서 이제 참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커톤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출을 한 이후에 저희가 사후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찌됐든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혹은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각 팀별로 1회 소명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명 기회를
적절하게 이제 소명을 해갖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순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소명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실격되거나 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이제 슈도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셋에 대해서 슈도 라벨링을 했을 경우를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테스트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팀과 소스 코드를 공유를 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고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탈락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쉐어를 하거나 혹은 동일한 어떻게 보면 그 사업 기획서 내용을 공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혹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과실 고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제 탈락 처리됨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대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대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제 저희 운영사는 이제 공정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FAQ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회 문의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Q&A 내용은 이제 대회 문의 게시판을 대체해 갖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대회 FAQ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제 대회 문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의 주셨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AI 해커톤 분야에 대해서 FAQ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회 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토치로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선대회 데이터는 제공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선대회든 본선대회든 데이터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예선대회 같은 경우에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5일 오전 10시에 그 플랫폼을 통해 갖고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이나 웨이트 값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슈도 라벨링 가능하냐? 특히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슈도 라벨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건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외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해커톤 분야 같은 경우는 외부 데이터는 사용이 일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공된 데이터 내에서 경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내에서 이제 AI 역량을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AI 해커톤에 대한 FAQ 내용이었고요. 이외에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AI 해커톤 과제 게시판이라든지 대회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디어 기획 분야 FAQ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 기획서 언제 제출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디어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5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선 기획서는 20장 내외로 작성을 해갖고 5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어 기획서 양식을
제공해드린 부분이랑 동일하게 작성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식을 기반으로 그 평가 항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최대한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공공 데이터 이외에 민간 데이터 활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데이터든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단 스마트 농업에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사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컬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수집을 할 건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공공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코리아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가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별도의 참가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이제 아이디어 기획서를 제출하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회 FAQ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선을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대회에 관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잘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대회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정말 대회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직 남아 있으시면 대회 홈페이지 잊지 않으셨죠? smartfarm.aiconnect.kr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 온라인 설명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